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머, 어디서 온 도련님이셔요? 저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이라고 하옵니다. 목 좀 축이고 갈 수 있겠어?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련님. 어머, 물도 빨리 마시면 체한다니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낭자. 두 분 뭐 하세요? 아 교수님,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아니 딱 우리가 이런 곳 와가지고 한복 차려입고 좀 분위기 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귀띔이라도 좀 해주시지. 저만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딱 교수님 같고 좋은데요. 예. 아유 이게 이 아쉬운 마음 대신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기 역사 문화 나들이 가이드를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전혀 너무 기대가 돼요. 살아 레드선. 2021년도 돌아와야지. 자, 하여튼간 이제는 교수님과 함께 또 오늘 어떤 것 배울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빨리 가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렛츠고. 갑시다. 손이요. 손이요. 네. 감사합니다. 좋다. 두 분 여기 많이 와 보셨어요? 그럼요. 아 예, 어떻게 오셨었어요? 여기 예. 백숙. 아 백숙. 백수 보러 갔다고요? 닭고기. 여긴 백수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있냐면 아. 바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 이 남한산성이라는 사실 이건 사실 이게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네. 등재된 건데? 그러니까 왜 등재돼가면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네. 이 1000년 동안 같은 이 한 자리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보기만 해도 이 오래된 그곳은 등재할 수밖에 없죠. 네. 맞죠? 외모는 서양 사람인데요. 혈통 속에 그 한양 줄씨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줄리행이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가 줄리행. 네, 줄씨. 한양 줄씨.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야, 참. 살다 내가 줄씨를 다 보네요. 예, 여기 남한산성은 말이죠. 이 산이 500m입니다. 해발 500m. 여기 산이요. 예. 그 500m인데 이 지금 산성의 성벽이 총 몇이냐? 8km예요. 쭉 연결하는. 8km?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거죠. 8km.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지리서인 택리지라는 책을 보시면은 산성 안은 낮고 딱 이렇게 평탄하고 산성 바깥은요 경사가 급하고 높아요. 여기는 뭐냐면 지난 1000년 동안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지난 1000년 동안 이 치욕도 다 보고 또 영광도 보고 했던 정말 그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성스러운 성이네요. 예, 성스러운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오면 옛날에만 기능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진짜 최근까지 들어서 또 계속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라는 게 다시 알게 되니까 예. 조금 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자, 가이드님, 우리 다음 장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예, 다음 장소는 우리 남한산성의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지화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죠? 예, 여기 저를 따라서 오십시오. 예. 갑시다. 오늘은 렛츠고. 제가 가이드예요. 예. 진짜 가이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짱. 짠! 야, 교수님 여기 어디예요? 예, 여기는 지화문입니다. 예, 4대 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남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규모가 제일 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고요. 특히 저 위에 보시면 지화문이라고 하는
저 현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니 진짜 여기 오니까 이 생각나요. 영화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이 문.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나라의 공격이 1636년 음력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뭐냐면 인조가 그 강화도로 피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 남한산성으로 왔어요. 예. 그 남한산성으로 들어오던 길이에요, 지금. 여기로? 예, 우리가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와, 역사 속에 안에 있네요. 예, 예. 선생님, 네. 설명 들으니 빨리 걷고 싶어요. 성곽에 있는 역사에 향기가 어마어마하겠어요. 사라의 얘기대로 정말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막 곳곳이 다 문화재고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렇게 잘 즐길 수 있도록 네. 여기에서 5가지씩이나 둘레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가 5개. 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잡으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우리 빨리 예. 부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빨리 가볼까요? 그러시죠. 오케이, 예. 갑시다. 갑시다. 예. 어머, 여긴 어디야? 야, 경복궁 같아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경복궁 같네요. 같아요. 여기는 남한산성의 행궁이 되겠습니다. 행궁. 예. 그렇습니다. 행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식 궁궐이 아니고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그 서울이 너무 덥다 그러면 여름 별장으로 쓰였던 곳이에요. 별장 같은 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623년 인조가 이거를 재건축을 하기 시작해서 왜냐면 그전에 작았거든. 아, 작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규모로 증축하기 시작해서 1626년에 이제 공사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남한산성이라고 하면은 역시 뭐 병자호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47일 동안 여기에 인조 임금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숙종하고 영조하고 정조라고 하는 이 임금 3명이 여름의 정무를 여기서 실제로 봤어요. 종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제사도 지낼 수 있죠. 네네. 좌승당도 있어서 모든 정무가 다 가능합니다. 아, 완전 예. 진짜 모든 궁의 기능이 다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약간 조선 시대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혹시 예, 조선 시대 좀 알고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보면 조선이란 나라에 또 관심이 생겨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찾은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는 조선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서 유년기도 보내고 오랜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실학박물관입니다. 성리학의 공리공론이 아니고 어떻게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사구시를 계속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옛것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거를 옛것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잘 변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한 선조들을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한국 최초의 문화백과사전인 지목유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동전을 하는 그 상평통보,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아주 유명한 저서죠. 목민심서. 조선 헌종 때에 송이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혼천시계, 또 조선 왕실에서 만들었던 세계 지도인 신곤여 만국 전도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북, 체험형 콘텐츠, 관련 영상들도 다 볼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역사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학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고 실학의 자세, 지금도 너무나 절실한 과학자의 자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동부에 있는 실학박물관은 반드시 주목해서 찾아보아야 할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경기도 동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왜 서울이죠? 서울이 있냐고요? 서울? 여기 국립서울형충원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예,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여기는 국립이천호국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작구가 아닙니다. 예,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경기도 동부에 있는 이천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호국 영령들을
여기에 이제 안장해 놓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여기 오니까 음. 깊은 장소에서 온 것은 되게 확실해지고 너무 그렇습니다. 예쁘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음. 한번 우리 호국 영령분들 위해서 한번 참배에 오르시는 거 어떨까요?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야, 요지 라면 써요. 사진이 아주 그냥. 메뉴가 없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뭔가 이 방긋한 모양의 그런 산소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게. 요거 그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깜짝이야. 예. 아, 놀라셨어요? 네, 뒤에 계신지 몰랐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루 전서부터 기다렸잖아요. 저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질문부터 해도 돼요? 네, 당연하죠. 유지는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 바로 옆편에 보이는 벽면이 야외 봉안다입니다. 여기가 그 이 희생하신 벽이 분들이 계시는 그런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벽화로 해놓았어요. 이러한 안치단에 호국 영령을 모셔 더 의미가 깊겠죠. 예, 이곳에 모셔진 분들은 대부분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이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부지는 8만 9천여 평에 5만여 분의 국가 유공자분들이 모셔져 계십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 정신은 우리에게 큰 귀감을 주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호국 전시실로 이동하여 이야기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앞으로 가시죠. 네. 근데 진짜 여기 있으니까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말 또 잃을 거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아무래도 분단 국가다 보니까 더 그렇지만 정말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그래서 이런 곳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 저기 나만 빼고 이렇게 전시 이렇게 구경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줄리안이 너무 집중하길래 혼자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뭐냐 하면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애국애족했는가 하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 배웠는데 어떻게 줄리안과 사라 얼마나 느꼈나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 안보 지키는 거 진짜 훌륭해요. 네. 훌륭하시고. 그렇습니다. 동상 엄청 멋있네요.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잘 봤다고 생각 계속 들어요. 예. 아니 여기 오니까 되게 많은 거 느꼈고 다시 한번 아까 사라 얘기했지만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면서 안보로 또 이행시 할 수 없을까 계속 생각했는데 하나 준비했어요. 예,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우리 사라하고 같이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안전한 국방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이여 이제 편히 쉬세요. 두고두고 보은하겠습니다. 강렬합니다.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으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현충일이나 6.25가 아니더라도 이곳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세요. 진짜 꼭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전시관들 보고 네네. 이렇게 저 감동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제가 맡은 임무를 거의 완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완수하셨어요. 사라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만 이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가신다고요? 예. 어디로? 아니 처갓집에 또 가봐야 돼가지고. 처가? 예. 그럼 어디로 가세요? 아 거기가 이제 그 경기도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경기도 용인이면 왜요? 경기도 서남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이번에 안 그렇죠, 그래도 서남부. 그 경기도 서남부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기만하지 않고 다음번에 우리 경기도 서남부에서 만날까요? 예. 렛츠 고! Let's go. 갑시다. 진짜 근데 쌤 너무 신기하다. 같이 가요. 그렇죠. 예. 용인에서 또 그렇게 또 저같이 거기 계세요. 어머.